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방문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추석 명절도 아마 다들 잘 쉬시는 것 같은데 칡백 오일을 또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해외에서도 지금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정 댓글도 올려놨고 또 커뮤니티에 올려놨으니까 그곳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수량만큼, 그리고 자신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집 주소를 적어서 송금을 농협입니다. 농협 계좌로 하시게 되면은 다들 잘 받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추석도 쇠고 이제 오늘이 2024년 9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제법 좀 선선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온도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등골이 오싹하다 못해 지금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가 했더니 바로 림종석 동무입니다. 이 림종석 동무가 갑자기 통일을 반대한다 이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까 마치 과거 미국에, 북한에, 일본에 이렇게 삼중 빨대를 꽂아놓고 평생을 민주화한다고 울부짖던 한 사내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이쭉 김대중이죠. 자, 지금 현재 임종석이가 갑자기 통일을 반대한다 이런 말을 함에 따라서 지금 주사파와 그리고 더불어당에서는 바로 내부적인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림종석, 북이 가장 아끼고 신임한다고 하는 이 남조선의 림종석 동무가 왜 이와 같은 말을 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와 함께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입만 열면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림종석 동무입니다. 그 림종석이가 갑자기 통일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남과 북이 두 개의 나라로 각각 별도로 살자 이렇게 하자 지금 종북 주사파 간첩 세력들과 더불어당 내부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더더군다나 자유우파 애국 진영에서도 김정은이가 통일 반대를 외치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의 철천지 원수 적이라고 하니까 이 김정은이의 지령을 받고 통일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범야권을 싸잡아서 이 자유우파 애국진영에서는 이들이 바로 북한의 사주를 받고 있는 간첩 정당이다 라고 지금 또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당과 범야권은 자기 자신들이 종북으로 몰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해서 림종석을 비난하는 세력과 또 림종석의 말대로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평양 아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 갈라치기가 내부로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 더불어당에서는 림종석 동무가 사고를 쳤다고 하면서 실수라고 지금 치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대학교 시절부터 직업이 북한 간첩, 북한의 사주를 받는 공작원이었던 자가 단순하게 실수를 해서 남북한이 따로 살자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실수였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임종석이가 뜬금없이 이런 소란이 일어날 줄 뻔히 알 수 있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와 동일하게 통일을 반대하고 나왔을까요? 림종석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에 의해서 손을 탄 그런 이중첩자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의 손을 탔다는 얘기는 국정원에서 미국 CIA의 협조자 역할을 하는 애들처럼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서 포섭된 바로 이중간첩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모습은 바로 다이쭉, 김대중의 살아생전의 모습과 대단히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림종석 동무의 딸은 외동딸이에요. 그 딸이 미국 시카고 소재한 그 아트 스쿨인가 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학비를 내는 그런 대학 중에 하나일 텐데 그 대학을 다니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림종석이의 딸은 바로 뭐다?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가 볼모로 데리고 있는 인질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CIA가 림종석에게 국내 종북 주사파 명단을 갖고 오라고 지령을 내렸을 경우 만일 림종석이 CIA 측에게 이 종북 주사파 명단을 안 갖다 바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림종석의 딸 무슨 아죠? 이 아이는 바로 미국 서부 네바다 사막에서 변사체로 발견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코리안 2세, 3세들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 대학생들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체포가 되어서 평생 친환경 무상급식 일식 3餐을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라면 그것도 아니라면 바로 국제 마피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창녀촌에 내다 팔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미국 정보기관은요, 제가 만나본 저의 친구들을 봤을 때 우리들끼리 동업자들끼리는 매우 친절하고 아주 우애가 좋은 우리 굿 프렌드들인데 적들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자비하게 대합니다. 따라서 미국 정보기관에게는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딕셔너리 사전에는 자비라고 하는 이 자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림종석 동무가 현재 미국의 지령을 받고 통일을 반대한다. 마치 김정은의 주장을 똑같이 동조하고 찬동한다는 의미에서도 되겠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북을 손 안 대고 지리 멸렬시키고자 하는 미국 정보기관의 이 대북 공작의 한 차원 높은 방법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림종석은 과거 1989년 전대협 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89년도에 있었던 평양의 세계 청년 축전에 남한의 림수경이를 보내게 되죠. 자, 이렇듯 바로 엊그제까지 연방제 통일만을 주장을 해왔던 림종석이가 갑자기 통일을 반대한다 라고 하면서 남과 북이 두 개의 나라로 살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공작활동, 지하 은밀한 공작활동을 해오던 간첩들 사이에서 혼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남한 땅에 서식암약하고 있던 간첩망들의 뇌구조 속에서 뇌회로가 이제 활활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는 운동권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또 이 대한민국을 전복해야만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간 30년, 40년의 세월을
그들의 전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북한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간첩 총대장의 역할을 해왔던 린종석 동무가 갑자기 통일을 반대하면서 남과 북이 두 나라로 살자고 합니다. 자, 지금 종북 주사파 간첩 세력들은 평생 동안 뭘 한 거죠? 예, 맞습니다. 바로 평생 동안 헛질화를 하고 살아온 것이 이제 입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직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목표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전 조직원이 허탈감에 빠지고 뇌회로가 불타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이 와해되거나 전복되거나 내전이 터지게 됩니다. 간첩 무리의 대장 역할을 해왔던 자가 더 이상 간첩 짓을 하지 않겠다고 못한다고 선언한 것은 바로 항복 선언을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비서실장까지 역임했던 린종석이가 김정은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 좌파 세력이 북한 괴뢰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간첩 조직이었다는 것을 린종석이가 바로 폭로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북한 괴뢰 도당과 중국 공산당이 망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린종석이는 자기 혼자서 미국에 붙어 생명을 부지해보겠다고 항복 선언을 하면서 자신이 속해 있던 남조선 지하망 간첩 조직들을 와해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세력들이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썩어빠진 자들, 범야권이 바로 북한 괴뢰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간첩 조직이라고 폭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린종석 동무는 언제부터 미국에 포섭되어 이중 스파이와 같은 간자의 역할, 세작의 임무, 밀정의 도리를 다해왔을까요? 2017년 12월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당시 2017년 12월 9일 린종석 당시 문재인의 비서실장이 문재인의 특사로 아랍에미레이트 거기에 있는 아크 부대라고 우리 한국에서 파견한 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동명부대를 방문하면서 당시 아주 기교하게도 국정원 해외 담당하고 있는 제1차장 서동구를 대동하고 국방부의 차관 서주석도 대동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들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서 중동적으로 날아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사로 보내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문재인의 방중 논의가 한창이었고 대단히 바쁜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란 자가 해외 파병 군부대를 격려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1차장, 국방부의 차관까지 대동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이끌고 특사로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2017년 11월 초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송영무가 이미 동일한 지역을 방문해서 해상에 있는 청해부대까지 격려를 했고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아크부대 또 레바논에 있는 동명부대를 다 지도 격려 방문하고 돌아왔었기 때문에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대통령의 특사를 파견하는데 청와대가 사전에 언론에 발표를 했던 것이 아니라 출발하고 나서 하루 지난 후에 발표를 뒤늦게 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으니까 이 당시 린종석이가 북한 괴뢰도당의 평창올림픽 초청을 위해서 대통령 전용기에 달러를 잔뜩 싣고서 북한 대사관이 있는 레바논까지 직접 가서
북한 괴뢰 측에게 전달해 주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한참 돌았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부터 달러를 싣고 갔다기보다는 아랍에미레이트에 도착해서 가져갔던 암호화폐를 머니런더링, 자금 세탁을 통해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돈을 바꿨고 그 돈을 들고 갔겠죠. 자, 이 당시에 동명부대에 파견된 한국군의 정예 요원들, 간부들까지 이 대형 짐보따리, 뭐겠습니까? 돈보따리겠죠. 이것을 옮기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불평불만하는 소리가 미국의 정보기관에게 다 노출이 되었습니다. 어딜까요? 어디긴 어디겠어요. NSA가 다 들었겠죠. 자, 린종석이는 북한 괴뢰에게 돈을 주고 돌아오려다가 아마도 현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쪽에서 나온 미 정보 요원들, 특히 특수 요원들에게 붙잡혀서 현지에서 고문을 받고 관타나모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사정이 되자 린종석이는 트럼프 쪽에 충성맹세를 하고 겨우 풀려나왔다. 이런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이미 린종석이는 트럼프 쪽에 붙어서 이중 스파이 짓을 하면서 미국에 가 있는 자기 딸을 본인 대신에 인질로 보낸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이렇게 좌파 애들은, 좌익 간첩 세력들은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자, 린종석의 딸, 무슨 아죠. 얘는 2020년 당시 20살이었는데 연간 1억 원 이상 비용이 드는 시카고 아트 스쿨을 다니면서 0.1% 안에 들 정도로 사치가 심하게 살고 있는 외국 유학생이었다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애비 린종석 동무가 2019년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재산이 6억 5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고급스러운 대학을 다니면서 사치가 가능한지 갖가지 루머가 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시카고 오헤이어 저희 공항에 내려서 시카고 교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린종석의 딸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굉장히 호화스럽게 살고 있었다 합니다. 심지어 린종석이 레바논을 경유해서 북한 괴뢰 측에게 전달해야 될 정액을 다 주지 않고 배달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딸의 유학 자금을 댄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갖은 온갖 의혹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 미들 이스트죠. 이 중동 지역은 미국의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의 주요한 공작 지역입니다. 린종석이가 북한 괴뢰에게 줄 돈을 들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과연 그냥 그대로 살려서 돌려보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모사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사드 측에서 린종석이가 대북 송금하고 오는 것을 몰라서 가만히 두었던 것이 아니라 CIA가 린종석이를 중동으로 유인해서 납치하기 위한 공작을 하다 보니까 북한 괴뢰 지역에 간첩 하나 심어서 북한 정보를 빼내려고 역시 이스라엘 모사드도 모른 척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CIA,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린종석이를 통해서 북한 지역 내에 각종 역정보를 흘려내보내고 김정은이와 참모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김정은이 북한 지역의 고위 간부들을 김정은이 손으로 모두 총살시키는 제거 공작을 전개해왔던 것입니다. 린종석이가 만일 CIA의 지령을 충실하게 시행하지 않게 되면 린종석이 빼돌린 돈을 자기 딸 유학 자금으로 쓴 사실 등등이 김정은에게 알려지고 김정은이 암살팀을 보내게 되면
림종석과 딸 림동아의 목숨이 제거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림종석이도 이런 사실을 잘 아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트럼프의 CIA가 시키는 대로 충실하게 김정은과 북한 괴뢰 정권을 무너뜨리는 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림종석이를 압박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중국과 북한을 때려잡는 아파치 헬기 도입, F-35 스텔스기 도입, P-8 포세이돈 대잠수함 초계기 도입, KF-21 개발 등을 추진해서 국방비를 전년 대비 6에서 7%씩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서 2036년도까지 셰일가스를 280만 톤 수입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산 가스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VIP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걸려 있었던 모든 미사일 개발 제한을 풀어주었습니다. 문재인은 꼭두각시였고 문재인의 상황 역할을 한 임종석이가 하는 것을 미국의 CIA는 알고도 림종석이가 레바논까지 대북 송금을 위하여 돈 보따리를 직접 들고도록 함정을 파놓았던 것입니다. 즉 유인작전을 해서 림종석이를 체포하고 이중 간첩으로 활용해왔던 것으로 관철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암호화폐 대북 송금한 것들, 또 민주당 내의 민노총과 또 북한의 간첩 명단, 그리고 전교조 명단, 전대협 명단, 북한 관련 기밀자료 등등 모든 자료를 미국은 이 림종석이를 통해서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림종석이를 통해서 윤석열, 한동훈의 비리들도 미국으로 다 넘어갔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한동훈과 윤석열은 미국 뉴욕 검찰청 남부지청이 이재명과 문재인의 암호화폐 대북 송금 자료를 모두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미국을 속인다고 자기들끼리는 좋아하면서 열심히 미국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중국과 나눠온 비밀도 림종석을 통해서 모두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방송을 북한 괴뢰도당과 중국의 정보기관, 조총련, 국내 좌익들 모두 보고 있을 텐데 가장 믿었던 림종석 동무가 미국 측에게 포섭된 이중 간첩 역할을 해왔고 자신들의 모든 정보가 CIA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매우 허탈해질 것입니다. 원래 빨갱이들은 배신자들을 고사포로 처형을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김정은이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림종석이의 딸 림동아가 시카고 아트스쿨을 다닌다는 것도 이제 전 세계가 다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원래 이중 스파이는 쓰고 버려지는 비참한 운명입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오다 보면 말년이 비참해지고 곱게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방송을 들은 종북주사파 간첩 세력들은 종북 세력에 대한 체포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재산을 들고 한국을 떠나서 안 들어오는 것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편 베트남 국방부 대표단이 2023년에 육군 제7기동군단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를 구매한다고 하면서 북한 괴뢰 측과 군사협력을 논의하러 9월 19일 며칠 전입니다. 평양을 방문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에 베트남 인민해방군 창설 80주년 기념식에 북한 괴뢰를 초청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이 같은 공산국가인 베트남을 북한에 보내서 북한 괴뢰가 미국과 수교하고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때려잡는 데 동참하면 얼마나 큰 돈을 벌게 되고 얼마나 큰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짓을
알려주는 작업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베트남군과 미군이 전쟁을 하였지만 지금은 수교 29주년이 되었고 중국 공산당을 때려잡기 위해 상호간에 손잡고 미국의 투자를 받으라고 권유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북한 군부의 대표단이 금년 12월 베트남 인민해방군 8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베트남의 발전상을 보면 아마도 눈이 뒤집혀져서 북한 괴뢰가 중국과 러시아를 버리고 미국 쪽에 줄을 서게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군부에서는 베트남군 창설 80주년 기념식에 트럼프 2기 국방팀도 초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은 100%라고 합니다. 또 한국군 대표단들도 100% 초청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그 돈으로 한국산 K9 등 무기를 구매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군 관계자들을 베트남 측에서 초청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트남의 주선으로 한국, 미국, 북한 괴뢰가 한데 모여서 중국을 때려잡는 전략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미국과 북한이 자연스럽게 수교를 하고 평양에 북한 대사관이 들어서고 한국이 자금을 대고 북한 지역에 원산, 청진, 신의주, 평양, 남포 등지에 미군 기지를 건설을 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으로 올라가서 주둔하는데 북한도 대한민국의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주북한 미군도 역시 주한미군으로 불리우게 될 것이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대한민국이 지불하게 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5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이 이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북한 측과 수교를 하게 되면 린종석 동무가 말한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 두 개의 나라로 가자는 말이 바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미군의 통제하에 북한군이 K9 자주포, K2 전차, FA-50을 들고 중국군과 대치하는 일이 곧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남한 내의 간첩 명단을 미군의 통제에 따라서 북한 중앙방송이 한 명씩 발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2차 대전 종전 이후 독일 뉘렌베르크의 전범 재판이나 도쿄 전범 재판 때에도 수괴급 일부만 처형하고 나머지는 사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전교조, 민주당, 진보당 등의 수괴급들은 처형이 되고 이 단체들의 전부 해산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통제하에 한국 기업들이 북한 지역에 투자를 하고 통신, 우편, 금융 등등이 미군의 통제하에 남북한이 서서히 개방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한미연합군이 북진해 올 것을 북조선 인민들은 지금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북한 지역을 우리가 회복해서 접수해버리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하는데, 자, 대한민국은 그러한 급변 사태를 곧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과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